해보려고 합니다. 혼자 셀프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질문도 안 정해가지고 지금 한번 질문을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충 저에게 궁금한 점을 조금 써봤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토대로 질문을 한번 작성해보았습니다. 이게 최근에 새로 산 옷인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짠! 프렌다에서 새로 산 옷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분위기 나온 것 같은데? 될까?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일본 5월이 지금 끝난 상태거든요. 제가 일본 5월을 시작한 게 작년 6월 말에 일본을 갔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올해 6월 말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때 찍어 넣은 브이로그 영상들이 조금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편집을 해서 다 올렸어야 되는 영상들인데, 제가 놀기만 하고 영상을 전혀 편집해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시간이 있어서 그 영상들 편집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약간 지금 이 영상 올리면 제가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건 이제 작년의 영상들을 제가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뭘 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근황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찍어보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흰색 티로 갈아입었고요. 이것도 프렌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좀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편히 말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갑자기 혼자서 떠들으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리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너무 말하려니까 배고파서 빵을 먹었어요. 차례대로 저의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일본 5호를 가게 된 이유. 정말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누구든 이제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약간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애니메이션에 빠졌다기보다는 일본 드라마에 빠지게 되어가지고 일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제 또 일본 배우에 빠지게 되고, 일본 배우에 빠지다 보면 이렇게 자니스에 빠지게 되고, 이런 루트를 차례대로 저는 밟아서 일본 노래나 뭐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게 되었고, 항상 드라마를 보면서 막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고1 때 친구랑 돈 모아서 일본 여행도 다녀오고, 일본 사람들 너무 착하고 일본 막 풍경도 너무 예쁘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일본 워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막연하게 뭔가 제가 진짜 체구가 작기도 하고 막 매사에 막 자신감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20살 되자마자 뭔가 일본 워홀을 갈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22살, 23살쯤에 일본 워홀을 가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워홀을 가자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제가 일본 워홀을 가려고 마음 먹었던 그 시기에 코로나가 터지게 된 거죠. 이렇게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서서히 코로나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돈을 모아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2023년 1월부터 알바를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워홀을 결국은 가게 되었습니다. 예이! 두 번째 질문은 워홀 초기 자본과 집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워홀 초기 자금은 저는 처음부터 1,000만 원 모으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본어를 그래도 말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공부하고 N2도 땄지만 이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바를 할 정도로 일본어 실력이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1,000만 원은 모으고 가요. 한 3개월 정도는 일본에서 가서 적응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일본어도 더 말하는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적응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1,000만 원을 모아서 갔는데요. 작년 4월 달에 일본 워홀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하기 전까지 어차피 이제 비자를 신청하려면 300만 원 모았어야 돼가지고 빠르게 돈을 모으자 해서 원래도 이제 카페 알바를 주 5일 하고 있었는데 알바 3개를 구해서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하고 있었던 알바는 이제 11시부터 뭐 4시, 3시까지 하는 한 4시간 정도 하는 카페 알바였고 카페 알바 하니까 저녁이나 그보다 이른 시간에 알바를 하나 더 하고 싶었는데 저녁에 하면 이제 너무 제 시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웬만하면 아침에 하는 알바를 하나 더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알바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찾아본 게 헬스장 인포 알바였는데요. 근데 그 알바는 진짜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이제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알바였는데 그건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주 6일 일하는 알바였어가지고 월금은 6시부터 11시까지 알바를 5시간 하고 토요일은 11시부터 7시까지 하는 알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2개를 구하고 또 토요일에는 이제 1시쯤에 알바 끝나니까 토요일도 저녁 시간 알바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토요일만 주말만 하는 편의점 알바를 또 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거의 알바 3개를 하면서 300 조금 안 되게 벌었었으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일하면서 원래 있던 돈이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마련을 했고요. 그렇게 초기 자금을 구하고 이제 집을 알아볼 때 저는 항상 고민했던 게 쉐어하우스를 알아볼까 혼자 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쉐어하우스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이제 아직 그때까지는 혼자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었어가지고 뭔가 여자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무서움도 좀 막연하게 있었고 그냥 쉐어하우스에서 살면은 일본인들이랑 그냥 살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쉐어하우스를 알아보다가 보더레스 하우스라는 쉐어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진짜 거기는 그냥 집만 쉐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본인 반, 외국인 반이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서로 문화도 교류할 수 있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것도 열고 그냥 집도 나쁘지 않고 막 가격도 일반 쉐어하우스에 비해서 조금 비싸긴 했는데 막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혼자 사는 것보다 당연히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더레스라는 쉐어하우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집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역을 이렇게 흔하지 않게 교토로 가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사람이 엄청 많은 게 좀 싫기도 하고 자연이 좋기도 하고 약간 특이 케이스로 교토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교토에 물론 뭐 오사카나 도쿄보다는 놀거리가 많이 없긴 하지만 일단 관광지가 많아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진짜 엄청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많으니까 외국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더 필요로 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자리 찾고 이런 거에는 전혀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막 한국인 알바를 더 구하는 가게들도 그냥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월세가 항상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초기 비용으로 보증금이랑 뭐 부동산 중개비 그리고 이불 그런 것들도 다 렌탈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의 이 비용이 들었었어요. 세 번째 질문. 일본 5월을 하면 일본어 실력이 늘었나요? 뭐 5월을 하면서 거기서 살다 보면 당연히 일본어 실력이 늘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저는 웬만큼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화는 충분히 통하는 그런 실력이었어서 이제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제 알바를 하는데 자신감이 없었을 뿐이지 웬만큼 의사소통은 다 가능한 상태에서 일본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살면서 일본인 친구들도 만나고 같이 살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확실히 진짜 일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구나. 드라마에서 보던 일본어랑은 또 다른 일본어를 느꼈단 말이에요. 진짜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투를 배우기 시작했고 말하는 속도나 뭐 억양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 따라하면서 그게 확실히 늘긴 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저는 N1을 따고 뭐 한자도 열심히 공부하고 할 생각이었지만 제가 진짜 놀고 공부를 거의 처음에는 했는데 뒤로 갈수록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하게 됐어가지고 이건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가면은 말하는 건 정말 늘지만
한자 공부를 정말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살면서도 한자가 늘지 않았어요. 많이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바보 같은 저는 괜히 영어 공부만 하고. 그래서 일본어 실력이 당연히 늘었지만 많이 늘지 않았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알바를 하셨나요? 제 브이로그에서 나와 있듯이 저는 3개월은 놀고 4개월 차 때부터 알바를 구하기 시작해서 아마 사이트는 바이토르였나? 그런 사이트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메일 보내고 뭐 이력서 편의점에서 사서 쓰고 가져가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진짜 그냥 쉽게 뽑혔어요. 그냥 알바를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가게였었어가지고 알바생들도 진짜 많고. 광고 알바를 이제 하다가 또 우울 하는 사람들은 다 카케 모치를 하잖아요. 2가지씩 알바를 하잖아요. 많이 일할수록 세금이 엄청 비싸지기 때문에 카케 모치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2번째 알바로 호텔 알바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 호텔 알바는 진짜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경어 쓰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그런 모든 매뉴얼들이 다 한자로 적혀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알아보고 하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호텔 알바는 거의 반년 남은 상태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5개월 일했지만 거의 깍두기처럼 모든 일을 다 잘하게 되지 못했어요. 물론 체크인 도와주고 이런 일은 수월하게 할 수 있었지만 뭔가 좀 더 디테일한 어려운 일들은 잘하지 못했어가지고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호텔 알바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경호 같은 건 되게 잘 쓸 수 있게 돼서 그런 거에는 도움 많이 받았지만 호텔 자체에 제가 도움이 안 되는 느낌이어서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 알바를 할 때. 그리고 5번째 질문은요. 일본 어을 하며 좋았던 점. 제가 살고 싶었던 일본에서 살아볼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고, 전 항상 알바를 아라시야마로 이렇게 출퇴근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던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 와서 이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쉐어하우스에서 살았던 거거든요. 쉐어하우스에서 진짜 친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일본인 친구들도 그렇고 같이 사는 외국인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제 동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미국인 친구 호지나 독일인 친구 노아나, 진짜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친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했었던 거거든요. 더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더 약간 깊은 대화를 하고 싶고, 아무래도 외국인 친구들이다 보니까 일본어를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았고, 그래서 보통 영어로 많이 의사소통을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쉐어하우스의 장점이다 단점이었는데, 이거는 일본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일본어 늘었지만 외국인 친구들도 그만큼 너무 많아서 거의 반이 외국인 친구들이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했어요. 어홀 와서 좋았던 점이라고 하기엔 약간 민망한데 그냥 그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일본 어홀 와서 더 외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원래는 진짜 일본 말고 다른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물론 외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그냥 막 독일, 막 미국, 다른 나라 애들에도 엄청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런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친구들을 쉐어하우스에서만 사귄 건 아니거든요. 또 저는 또 따로 일본에서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은 거의 80%는 외국인 친구들이어서 거기서도 저는 이제 친구를 조금 만들어서 같이 교회 끝나면 같이 놀러 가고. 그래서 만약 쉐어하우스에 살지 않으신다면 교회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 잘 안 하지만 저는 블로그는 항상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보시면 저의 일본 매일매일의 일상을 보실 수 있는데 정말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왜 이렇게 힘들지? 혼자 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제가 6월 말에 한국에 돌아오고 그때 일본에 있을 때 제가 유럽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뭔가 일본에서 알바를 진짜 마지막에는 진짜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뭔가 지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친한 그 브이로그에 나오는 노아라는 친구가 독일에 사는데 항상 독일에 놀러 오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가지고 일본 5월을 끝나고 유럽 여행을 가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지막에는 진짜 열심히 일본에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세이브를 해가지고 유럽 3주 다녀올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근데 7월 달에 여행을 했고 8월 달부터는 다시 제가 학교 이제 복학을 신청을 해서 다시 강의를 듣고 알바를 또 편의점 알바를 구해가지고 지금 알바를 하고 있고요. 제 브이로그를 열심히 편집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뭔가 생각보다 제가 속도를 잘 못 내더라고요. 브이로그 편집을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곧 막 크리스마스 브이로그도 올리고 싶고 한데 작년 브이로그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자문자답 Q&A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뜯는 걸 어렵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건 이제 누구에게도 질문을 받지 않았지만 저 혼자 기획한 Q&A였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께서 저에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Q&A 2탄에서 답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